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전 건축사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요즘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멀티플렉스, 다시 말해서 다세대 주택하고 그 다음에 멀티 제너레이션 리빙, 즉 다시 말해서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컬스틴 덜슨이라는 유튜브 영상, 네 세대, 네 개의 집, 그리고 한 개의 대지, 이 유튜브 영상이 CTV 뉴스에 소개가 되었고요. 화제가 되었는데 단 2주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영상이 인기를 얻는 걸 보면은 다세대 주택과 멀티 제너레이션 리빙이라는 창의적인 주거 형태가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5번도 넘게 봤거든요. 그럼 왜 이런 트렌드가 생겼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밴쿠버의 집값이 미쳤죠. 과거에는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아서 조부모님과 제 부모님 세대들은 비교적으로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 광역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및 멀티 제너레이션 리빙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집값 부담을 혼자 지기보다는 여러 세대가 함께 한 대지에 여러 유닛을 짓고 생활비를 나누면서 각자의 독립성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소개드린 델타에 사는 한 가족은 기존의 단독주택을 4개의 독립된 유닛으로 나눴습니다. 각 유닛은 별도의 소유권과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를 갖고 있어서 각 가구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식비나 육아 그리고 노인 돌봄 같은 필수 비용은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가까이 지내면서도 주택 소유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땅을 분할해서 4개의 토지 소유권과 4개의 모기지를 얻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이런 주택 가격 상승 속에서 이런 주거 형태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집을 사거나 심지어 임대하는 것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자원을 모으면 큰 부자가 아니어도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도시에서 대지를 유닛별로 법적으로 나눈 것을 허용하기 시작해서 한 대지에 여러 유닛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에 있는 대지에는 3개에서 4개의 유닛을 지을 수 있고 대중교통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6개까지도 가능하죠. 물론 도시마다 대지의 위치, 그 다음에 레인 액세스, 뒷골목이 있는 유무 등 조건에 따라서 규정이 다릅니다. 만약 이런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대지에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버네비에 7,000 스퀘어핏, 약 200평 크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뒷골목도 있고 약간의 경사도 있는 대지라면 큰 단독주택 하나를 짓는 대신에 2개의 듀플렉스 또는 4채의 작은 카리지 스타일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각 유닛의 크기는 약 45평 정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 유닛에 그리고 본인이 다른 유닛에 살고 나머지 유닛은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학업이나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떠나야 한다면 그 유닛을 임대하거나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용적인 주거 옵션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로도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4개의 유닛을 가진 2개의 뉴플렉스를 의뢰하셨습니다. 가족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구조로 제 클라이언트는 뒤쪽 왼편 유닛에 그리고 큰아들은 오른쪽 유닛에 그리고 다른 아들과 딸들은 앞쪽 유닛에 각각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유닛은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2명에서 4명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층에는 공용 주차 공간이 있는데 버네비시에서는 뒷골목을 통해서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면에 4개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노인 가족을 위한 소형 크기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서 층간 이동을 편리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주요 생활 공간을 1층에 배치했고요.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추가 화장실이 있으며 외부에는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마당을 두었습니다. 이 공간은 거리에서의 사생활을 보면서도 가족들이 바베큐를 즐기거나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2층에는 침실과 그 다음에 마스터룸, 부부 침실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세탁실도 포함했습니다. 여분의 침실은 손님방, 사무실, 놀이방,
아니면 홈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에는 옥탑방이 있는데 플렉스룸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청하신 것에 따라서 욕실을 추가했습니다. 이 공간은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미방, 라운지 혹은 외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적합하겠죠. 많은 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올바른 계획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도시 규정을 이해하고 기능적인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도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다음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런 프로젝트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BC주에 주택 관련 법규가 변경되면서 단독주택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조주택, 세컨더리 스윗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 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이 다세대 주택을 고려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럼 이 멀티 제너레이션 리빙과 다세대 주거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주택비를 줄이는 것 외에도 다세대 주택 방식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돕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까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책임을 나누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한 주거 해법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대지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모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설계 경험이 있는 건축사로서 레이아웃 설계, 그다음에 도시 규정 이해, 대지 활용 극대화 등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